안녕하세요, 사이클TV 이석주입니다. 오늘은 전 MTB 국가대표 선수이자 사이클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하시고 현재 트랙 컨셉 스토어 루트바이크를 운영 중이신 장준환 대표님을 모시고 로드사이클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전거를 타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트바이크의 장준원입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그 로드사이클이 상당히 그 유행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겠지만은 처음 로드사이클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전거를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선 입문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자전거를 타냐에 따라서 조금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탄다는 거는 이게 내가 어떤 이 자전거라는 스포츠가 너무 좋아서 네네. 좀 앞으로 길게 가실 분들은 네. 어느 정도 자전거를 그래도 입문 중에서도 좀 좋은 자전거로 가시는 게 그렇죠.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내 이 자전거라는 스포츠 자체가 나한테 맞는 스포츠인지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네. 우선 아주 저가의 자전거부터 시작을 하셔서 시행착오가 뭐 타신 다음에 바로 또 마음에 안 들으셔서 네. 자전거를 안 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자전거가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처음 자전거 살 때 나이 들어서 이제 자전거 처음 살 때 80만 원짜리 샀거든요. 네네. 이거 왜 이렇게 자전거가 비싸냐? 80만 원 가지고 제가 뭐 덜덜덜 떨면서 뭐 신문 구독하면 그냥 공짜로 자전거 주는데 이건 왜 이렇게 비쌀까 하면서 마지못해 샀어요. 사서 이렇게 좀 타다 보니까는 지금 그 10배가 넘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저가의 자전거라는 게 이제 얼마짜리가 저가라는 걸까요? 보통 로드 자전거는 네. 다른 이제 MTB나 하이브리드보다는 네. 자전거 기본 스타트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도 보통 한 60에서 80만 원 요 사이가 이제 완전 입문용이 시작이 처음 돼요. 시작하시는 처음 분들.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알루미늄 프레임에 네. 뭐 좀 좋은 거는 뭐 카본 포크도 달려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입문이 시작이 되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구동계 자체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네네.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카본 모델로 이렇게 들어가게 그렇죠. 뭐 되겠죠. 한도 끝도 없이 뭐 네.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솔직히 연령대에 따라서 수익도 그 본인 수입도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20, 30대의 경우에는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또 40, 50대의 사회 중장년층 분들은 또 수입이 좀 더 많을 수 있고 그럼 이렇게 수입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는 입문용 자전거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사실 자전거를 구매하러 이제 자전거 샵에 오시는 분들은 네네. 자전거를 어느 정도 타고 싶고 잘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그 우선 어린 친구들이 오면 저희는 그렇게 비싼 거는 이렇게 아예 소개를 잘 안 하고요. 네네. 예, 우선 진짜 입문적인 자전거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위치도 되고 네네. 이제 경제적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네네. 어느 정도 등급까지 설명을 드리죠. 네. 이 선택은 어차피 사시는 분이 선택을 하시는 네,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전거를 샀단 말이죠. 사서 이제 한강 몇 번 나갔어요. 자전거 도로 우리나라 잘 돼 있어가지고 네네. 나갔는데 이제 몇 번 타보니까 혼자서 타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자전거를 좀 타고 싶은데 여러 사람들이랑 뭐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또 뭐 막 인터넷 뒤져서 카페 찾아보니까는 이런 동호회에 내가 과연 나가도 될 것인가 그런 게 상당히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잘 탈 수 있게 될까요? 제일 간단한 거는요. 네.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잘 타고 싶고 남들이랑 같이 타면서 점점 자기 실력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또 누구랑 타느냐가 또 네. 중요하더라고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우선은. 용기를. 네. 네. 왜 그러냐면 내가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실 거예요. 네네. 내가 그 그룹에 나가서 내가 탈 수 있을까? 네네. 나 때문에 내가 민폐가 되는 게 그렇죠, 아닐까? 그렇죠. 그게 그런 너무 생각. 걱정인데요. 네네. 민폐가 되세요, 차라리. 민폐가 처음부터 되시고 아예. 아예 그 그룹에 한번 라이딩 나가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너 오지 마 이런. 그럼 다른 데 가시면 돼요. 계속 용기를 내시는 거예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저희도 라이딩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네네. 저희는 아예 팩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 아예 슬슬 가시는 그룹, 네. 빨리 가는 그룹을 아예 나눠서 처음부터 출발을 따로 해요. 그럼 좀 더 네. 마음이 놓이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도 그거가 부담스러워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도 일단 용기를 내라. 네, 용기를 예. 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용기를 내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전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처음에 굉장히 고민했던 거는 뭐냐면은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고 구동계를 좀 좋은 걸 탈 거냐 아니면은 카본 프레임을 사고 이제 구동계를 좀 낮춰서 갈 거냐 이게 상당히 고민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가 가격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네. 저도 일부러 알루미늄 자전거도 일부러 타고 카본 네. 자전거도 일부러 타요. 예. 그 등급에 맞는 자전거를 타면 아주
딱 단순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아. 카본 자전거는 당연히 프레임이 카본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 성질에 따른 카본 그 좋은 점이 많아요. 아. 그런데 그만큼 구동계가 조금 밑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변속감이나 이제 페달링이나 약간 조금 떨어지는 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알루미늄 자전거에 구동계가 좋은 게 들어가면은 네네. 알루미늄의 성질보다는 구동계가 좋기 때문에 또 그게 더 부드럽게 라이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MTB를 타다가 로드 사이클을 한번 타야 되겠다 해서 몇 년 전에 이제 처음 자전거를 살 때 꼭 카본 프레임을 한번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등급 떨어지는 카본 프레임에 105 구동계를 이제 장착을 해서 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또 구동계를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랬는데, 그럼 아예 처음 자전거를 살 때 좀 아예 좋은 거를 사는 거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유가 있단 말이죠. 여유가 있다면 그래서 네. 이제 제일 처음 보실 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면 이제 당연히 카본으로 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그 카본 중에서도 등급이 높은 카본 등급 그 자전거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 높은 등급 카본 자전거를 구매를 하시면서 그루퍼를 낮추는 거죠, 차라리. 구동계를 좀 예, 낮춘다. 조금 낮추지만 네. 더 좋은 프레임으로 가신 다음에 나중에 그루퍼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네, 구동계를 예, 나중에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이렇게 돈적으로 따지면은 그게 더 세이브하는 역할이 될 수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겠군요. 예. 하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보면은 뭐가 걱정이냐면 처음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처음부터 수입차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연령대에 적정 가격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한 20, 30대에서 뭐 이 정도면 부담 없이 살 수 있다. 또 뭐 한 30, 40대나 40, 50대에서 이 정도면은 괜찮다 하는 가격대. 지금 사실 이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죠. 네네. 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전거를 판매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이 되는 거는 솔직히 10대 정도는 100만 원 이하가 제일 많고요. 10대. 네. 예, 예. 그리고 20대에서 30대는 한 200만 원 선. 200만 원 선. 200만 원 선. 그리고 30대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되고 이렇게 되면 조금씩 올라가게 되죠. 한 300, 400. 그리고 사실 완전 고가 뭐 1000만 원짜리나 그 이상 되는 자전거들은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고 좀 경제적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올라가시죠. 그러면 지금 루트바이크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입문 자전거를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예, 네, 그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지금 여기 왔는데요. 지금 이 두 자전거가 입문자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자전거인가요? 네, 루트바이크에서? 그렇죠. 예.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한 알루미늄 네네. 자전거, 카본 자전거의 입문이라고 보시면 예, 돼요. 예. 지금 요 자전거는 알루미늄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자전거는 이제 알루미늄. 모델명이 이게 이제 트랙 1.1 모델이에요. 1.1. 네, 1.1 모델로 돼서 1.1 딱 그 네. 입문자용인 것 같아요. 네네, 1.1이니까. 스타트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알파 알루미늄 그 100이라는 이제 네. 프레임 소재를 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 이제 입문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전거. 소비자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69만 원이에요. 69만 원. 네. 그렇게 비싼 네, 것 같진 가격도 않네요. 괜찮고 예, 예. 구동계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제 구동계라고 저희가 이제 자꾸 말씀드리면은 네. 뭐 진짜 입문하시는 분들은 구동계가 뭘까 이렇게 수 생각하실 있겠네요. 텐데 예. 그 구동계라는 건 뭔지 간단히 구동계는 설명. 간단하게 변속기. 변속기. 그리고 내가 페달을 돌렸을 때 네. 그 돌아가는 모든 게 구동계예요. 예,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들. 예, 그리고 브레이크도 그렇고 네네. 레바도 그렇고. 예. 그런 게 구동계. 그리고 여기 이제 프레임. 네, 프레임. 그럼 요 지금 제품은 이 카본인 것 같은데요. 네, 위에 있는 제품은 이제 에몬다 S5라는 제품인데 에몬다. 네. 이 제품 자체가 이제 카본의 입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예. S4라는 모델이 또 있어요. 이 밑에 네네. 모델인데 예, 지금 우선 이 S5 자체가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는 자전거이기 지금 보니까 때문에 카본의 105 딱 네, 적당한 카본의 것 105. 같은데요. 네. 가격은 이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189만 원으로 189만 돼 원이요. 있어요. 예. 가격도 카본 자전거인데 뭐 네, 그렇게 카본에 비싼 것 풀 같지는 105 않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예, 그 정도면 아주 좋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자전거 이제 알루미늄 자전거와 카본 자전거가 있다는데 그 네네. 두 개의 차이는 뭐가 될까요? 우선 제일 큰 차이는 알루미늄과 카본의 제일 큰 차이는 약간 승차감에서 좀 차이가 나요. 네, 어느 게 더 좋은 거죠? 카본이 네. 그 섬유 조직으로 뭐 몇 천 가닥, 몇만 가닥이 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바이브레이션으로 네네. 충격 흡수를 살짝 자전거 해주기 네. 때문에 네네. 훨씬 더 승차감이 좋지만 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대 성능비가 제일 좋죠. 옛날에는 사실 쇠로 자전거를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크롬홀리 자전거가 많았죠. 엄청나게 네, 무거웠었는데 그걸 무거웠는데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이 나왔고 또 알루미늄을 더 가볍고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카본이 나오고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마그네슘도 네. 있고 뭐 티타늄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존하는 지금 자전거 프레임들 중에는 알루미늄과 카본이 제일 그래도 네.
성능이랑 가격대가 제일 좋죠. 근데 요즘 나오는 이제 입문용 자전거들 보면 알루미늄도 굉장히 가벼워지는 많이 가벼워졌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어정쩡한 카본보다는 알루미늄이 더 뭐 가벼운 것도 있을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뭐 트랙에서는 그런 자전거가 있나요? 네, 지금 ARL 5나 6라는 이제 모델이 나왔는데요. 네, 에몬다. 에몬다. AR. 예, 네. 에몬다 네. 자체가 지금 양산형 자전거 알루미늄 중엔 제일 가볍고요. 아. 그리고 사실 카본 같은 등급의 카본 네. 자전거랑 비교했을 때도 카본보다 가벼운 자전거가 나왔어요. 정말요? 예. 카본보다 더 가벼울 그래서 수도 있군요. 사실 더 헷갈려졌습니다. 네. 예, 옛날에는 카본 자전거 무조건 좋다는 네. 식으로 돼서 카본 자전거를 선택을 하셨지만 아. 이제 카본보다 더 가벼운 알루미늄 자전거 또 아주 고급 카본은 아니고 이제 지금 그렇죠. 고급형 예. 카본보다 가볍다라는 말씀이시죠? 가격대에서 예, 그 가격대에서는 더 가벼워지다 보니까 이게 선택하기가 더 네. 힘들어지는군요. 그 대신 이제 좀 간단하기도 하죠. 카본을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라이딩 강성은 카본이 훨씬 좋지만 네. 이제 측면 강성이나 이제 주차나 이제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는 게 카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에 부담 없이 조금 타겠다. 부담 없이 그러면은 알루미늄이 더 나을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아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요. 네, 다시 자리에 돌아가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루트바이크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입문용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로드사이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입문자들은 그럼 어떤 종류의 로드사이클 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아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알루미늄 자전거를 탈 것이냐, 네. 아니면 카본을 탈 것이냐. 네네.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고요. 아,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알루미늄 사실 그렇게 많은 초이스가 없죠. 네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제 카본인데 카본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네, 어떤 건가요? 어떤 브랜드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공기역학 자전거, 네. 그리고 에어로다이나믹. 네, 에어로다이나믹, 그리고 엔듀런스 타입. 엔듀런스라는 건 네, 어떤 건가요? 좀 장거리랑 편안함을 위한 자전거. 예. 좀 약간 울퉁불퉁한 네, 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가벼운 자전거. 가벼운 자전거. 네. 예. 가벼우면은 공기역학적인 거랑은 틀린 건가요? 그렇죠. 공기역학적인 것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언덕도 편하게 아, 올라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올라운드 자전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초보자들은 제 생각에 약간 엔듀런스 타입을 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게 좋을까요? 그 초보자들은 사실 좀 이게 상관이 없죠. 설명을 드려도 잘 내가 어떤 타입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이게 에어로 다이나믹 하더라도 이게 좀 웬만큼 속도가 나와야지 그게 네. 공기역학적인 게 적용이 되는데 네네, 맞습니다. 아직 자전거가 초보인 상태에는 그리고-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항상 손님들한테나 네.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 동호인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스포츠는 멋이거든요. 아, 멋. 네, 네. 진짜 내가 멋있게 타고 그렇죠. 싶고, 네, 저도 그렇죠. 네. 그래서 스포츠를 또 맞습니다. 하고 재밌고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자전거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아, 구동계다 뭐 프레임 이런 걸 다 알아봤는데 이제 프레임은 알루미늄하고 이제 카본이 대충 어떤 거라는 걸 지금 알았는데 네네네. 구동계도 등급이 있다 그랬는데 이 입문자들은 도대체 뭐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어떤 게 가장 입문자들한테 적당할까요? 사이클 레저의 입문 그 밑에 네. 등급도 있겠지만 네. 이제 레저의 입문은 우선 클라리스라는 등급 그 아, 구동계가 네, 있어요. 시마노에서 네, 시마노에서 나오는 나오는 건가요? 클라리스인데 그건 8단. 아, 뒤에가 8단. 8단이에요. 네. 그래서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앞뒤를 곱해서 뭐 27단이나 네네네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이제는 그냥 뒤에 스프라켓이 몇 개냐에 아, 예. 따라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클라리스가 8단으로 8단.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소라 네, 소라. 그 9단이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티아그라 아. 10단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105, 울테, 예. 이제 울트라에이스까지 해서 네. 11단으로 이렇게 나오죠. 아, 티아그라가 요즘 11단 나오진 않... 아니요, 티아그라가 아직 10단이죠. 예. 이제 레바가 바뀌었어요. 아, 레바가? 네, 레바가 원래 케이블이 밖으로 아, 나왔는데 그게 안으로 더듬이식이었는데, 들어왔죠. 아, 안으로.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멋있어졌군요. 훨씬 나눠졌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하여튼 그 입문자들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완전 진짜 사이클의 입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클라리스나 소라 정도가 제일 처음 적당하실 것 타신다. 같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 조금 그래도 좋은 거 타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당연히 105부터 시작하시는 아, 게 제일 105 좋고요. 부터? 네. 아, 예. 네. 그리고 사실 뭐 물테로 올라가고 드라이스로 올라가고 그랬을 때 그렇게 차이점은 조금씩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은 뭐 굳이 두라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러시는데요. 사실 돈을 어느 정도 쓰는 만큼에 따라서 그게 좋은 장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자기 능력에 맞춰서 그거는 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그때 가서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그럼요. 되겠네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걸 알아봤는데요. 네네.
하여튼 오늘의 결론. 그냥 결론적으로 입문자들은 어떤 자전거를 타야 되겠습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입문자들 같은 경우는 네. 자신이 원하는 자전거, 자기가 딱 봤을 때 멋있어 그런 자전거를 선택을 하세요. 내 마음에 드는 네, 자전거. 내 마음에 드는 자전거. 가격대에 비해서 네. 내 마음에 드는 자전거. 네. 예. 근데 사실 저도 보면은 모든 물건이 그렇지만은 마음에 드는 건 다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네. 조금 마음의 수준을 조금 낮춰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전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전거가 아무리 좋아도 엔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런 경우 있어요. 제 자전거도 상당히 고가 자전거지만 뭐 남산이나 북악 갈 때 이건 뭐 알루미늄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한테 따이면 상당히 마음이 괴롭거든요. 알루미늄 타고서 이렇게 카본 자전거 팍 따고 올라가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신나겠어요. 그렇죠. 거꾸로. 예. 역시 엔진이 제일 네, 중요하다. 엔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진짜 스타일에 그냥 자기가 괜찮은 자전거. 당연히 그리고 그 괜찮은 자전거의 전조 조건은 당연히 그 우리 전문가들이 네, 추천한 자전거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자전거가 네. 좋은 자전거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